우리가 그동안 분권을 많이 얘기했던 거는 국가 쪽에 너무나 많이 권한이 쏠려 있으니 자꾸 지금 공동체나 지방정부로 우리가 지금 대변에서 계속 밀어내면서 얘기를 이제 해왔던 거죠. 일단 근데 또 한국이 보면 OECD에 편입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뭐 GDP나 이런 거 굉장히 높은데 이 사회적 자본이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복한가 하는 개인이 행복한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죠. 예. 이게 분권으로도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제적이나 뭐 이런 거는 세계 뭐 한 12연절이 가는 강국인데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막 50이 뭐 4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갈등이 세계에서 자살률도 너무 높고 우리 한국이 막 3위 안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경제 지수를 다 까먹으면서 행복 지수가 이렇게 50이 40이 되는 거다 이거죠. 네.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결국은 왜 생기냐? 그렇게 갈등 지수를 낮추려면은 결국에는 불균형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 불균형의 핵심은 두 가지다. 경제의 집중과 정치의 집중.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선도 국가로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분권이 되고 고루고루 다양성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 굳이 옛날에처럼 뭐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낼 필요 없이 태어난 곳에서 자기 지역의 먹거리를 통해서 끝까지 살면 되는데 굳이 지금 다 서울로 올라오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다 보니까 힘들고 예,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더 첨예하게 일어나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자꾸 모든 관문이 분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좀 딴지를 더 걸고 싶은 게 이 사실 100% 분권, 100% 집권은 없다고 했을 때 100% 집권하면 그럼 먼저 어떻게 되죠? 저는 100% 집권, 100% 분권 하는 말이 뭐 나온 이유는 알겠는데 저는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론적으로. 예, 현실 사회에서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론적으로 100% 집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은 다 국가의 부속품인 거죠. 그러면 한국은 지금 100% 분권, 100% 집권에서 어느 언저리에 지금 있을까요? 그게 지금 사실은 100% 집권이나 100% 분권 둘 다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다고 봤을 때 어느 중간에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회마다. 지금 한국은 어느 지점에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 사회는 너무 가야 될 어려운 길이 질문. 참 많은데 저는 절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에서 절반도 못 갔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점수를 하면 50점 막 이렇게 25점. 아, 절반이 50이죠? 참. 예, 25점밖에 안 예, 된다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짠데 왜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는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식민지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놨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우리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식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상적인 생각만으로 계속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5% 정도. 그러면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렇게 말하다가 자치분권이라고 아예 이거를 이제 합성어처럼 해서 요 워딩을 이제 쓰는데 지금 자치가 분권 앞에 이제 붙었다는 거는 조금 의지를 반영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자치랑 분권은 완전히 뭐 같은 거예요? 뭐 다른 거예요? 이 질문도 예상외로 되게 많이 하시던데. 예. 네. 그거 어떻게 지금 좀 자치가 목적이고 네. 분권이 수단이죠. 아, 그런가요? 예.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나와 내 공동체가 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오라 내가 할 수가 없어. 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권한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 권한이 어디가 있냐 하니까 국가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권한을 돌려줘야만 내가 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돌려달라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율을 제대로 한번 하자는 거죠. 나와 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국가가 해야 될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계약을 새로 쓰고 조율을 한번 하자. 7대 3을 이제
6대4로 좀 바꾸고 5대5 이렇게 점점 바꿔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건데 지금. 그 지금 재정 이야기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권한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예, 그렇죠, 그렇죠. 권한을 예. 처음에 계약서상은 원래 개인과 개인 국민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10대 빵이었는데. 그렇죠. 계약서상은 100이죠, 100. 예, 국민 근데 주권이 100이죠. 네. 근데 지금 계약서 조항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잊은 것도 있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는 원래 자치를 하는 게 목적이고 본래 토대고 자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권한이 없으니 나 혼자 뭐 해먹을래도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원래 내 권한 좀 다오. 지금 이렇게 돼서 분권과 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따로 떨어질 수도 없지만 같은 것도 아니다. 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있죠. 따로 떨어질 왜냐면은 수도? 이상적으로 다 돼버리면 그거 필요 없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그러면 이별하는 거죠. 그럼 분권해달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데 경상북도 성주에서 참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주 참외. 예, 네. 유명하죠. 예, 근데 그 참외 조합도 정부일 수 있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성주 참외 예. 그 조합이 예. 점점 여러 브랜딩이 되고 발전하면 나중에 참외를 위한 목적형 지방 정부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훨씬 더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적형 지방 정부가 되면 참외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더 훨씬 많아질 거고, 네. 그리고 또 그게 되는 사회가 원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합은 조합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실익도 훨씬 커진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예, 왜냐하면은 정부라는 거는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맞춤형으로 나 돕게 잘해놓으면은 훨씬 더 나를 더 도울 거 아니에요. 그건 왜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자치는 무조건 일단은 내가 근본적으로 나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나를 예, 도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혼자서 뭘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조합을 만든 거고, 조합을 만들면 조금 더 같이 연대해가지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만든 거고, 또 조합에서 또 안 되면 더 큰 단위를 만들 수도 있고, 더 큰 단위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를 만드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더 안 되니까 더 상급을 만들고 더 상급 마지막에 국가까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자취하기 너무 지겹다. 지겹다까지는 아니고 힘들다. 왜냐하면 생활이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자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치가 또 일이에요. 뭔가 일이 됐어요. 네, 뭔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자치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생활 속에서 학습화되고 경험치가 높아져야지만 자연스럽게 가는데 근데 너무 일이 돼 버려서 일이 됐어요. 네. 지방 정부나 이런 단체장들이 이 실제로 시민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그렇게 아주 편하게 정말 의식도 좋고 공동체 정신도 있고 요런 정치인은 나타나기는 어렵나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기는 너무 귀찮으면 그게 어떡하죠? 플라톤 철인 정치입니다. 그래요? 예,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할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자치를 하고 싶지만 실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어렵고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역으로 또 그런 의문을 품는 부분이 왜냐하면 내가 욕구가 생기고 내 이익을 키우고 하고 싶은 그런 게 욕구인데 그 욕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관계는 결국에는 또 지키고 키우려고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전체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인간 사회든 개인든 간에 결국은 만들어내고 커지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가만히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하고 싶다고 안 네. 하고 싶다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태생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분권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진짜 분권 안 하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원래 모든 사실 이슈가 되고 크게 퍼지려면 아주 간단하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집값 오른 것 마냥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는 해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선진국들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은 분권화가 높고 분권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일수록 정치 만족도가 높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국가하고 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그 나 사이가 좋다는 거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잘 작동하고 있고 정부가 그걸 잘 지원하고 또 의사가 잘 전달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고,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는 공동체 정신이 또 잘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은 실제로 국민이 주권을 지켜내는 그런 당위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사회 구조나 아니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실제 실익이 있는, 네. 네. 그러니 명분도 있고 실익도 있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